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와 그리고 그에 따른 추천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한국경제TV에서 오후 1시 30분에 이상로의 텐텐베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매주 목요일 12시 30분에는 종목 상담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실시간 채팅을 보면서 여러분들 종목까지도 함께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거나 또는 제 추천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또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AS까지도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책임 있는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ES 2025 우리가 이 CES라는 게 이제 컨슈머 일렉트릭 쇼입니다. 그래서 세계 가전 관련해서 우리한테 이제 비춰주는,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것들이 유행할 겁니다 하고 소개하는 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1월 7일에서 1월 1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그 홈페이지를 잠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현지 시간이 7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약 8일부터 진행이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것이 이번 처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이제 현재 가전은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여기에서 신기술을 뽐내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연초에 원래 보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하고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6월달에 바이오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그때도 세계적으로 어떤 제약바이오가 유행이다라는 것을 서로가 이제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 것처럼 올해의 핵심 트렌드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기술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뽐내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관련주와 그리고 현재 트렌드를 알아야지만 또 큰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그에 따른 관련주도 한번 같이 보면, 자, 우선은 이제 그 조선일보에 떴던 기사 내용을 좀 보시면 최고 혁신상 한국 수상 제품들을 보면 어떤 분야냐,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이런 제품명도 중요하지만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떤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어떤 분야를 좀 봐야 돼요. 그러면 인공지능, 그 AI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생성의 AI에 관한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사이버 보안, 그리고 헤드폰, 개인 오디오, 자, 내장형 기술, 이것도 이제 AI 관련이죠. 자, 그리고 이제 드론, 그리고 이제 핀테크, 뭐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이 CES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매년마다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제가 표로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매년마다 항상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차량에 AI를 입히는, 그러니까 이제 모빌리티 또는 이제 인포테인먼트가 확장되는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브랜드 기업들도 이 CES 2025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핵심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이 첨단 모빌리티 관련된 부분이 지금 2025년도에 강조된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생성의 AI 시장입니다. 생성 AI. 지금 이제 AI에 대해서 확대되는 흐름들이 2024년도까지 상당히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런 AI가 확대되어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시장이 확장되는 부분들이었고, 그러면 그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를 시키고 난 다음에 널리 보급이 됐다 보니까, 그럼 보급을 통해 가지고 현재부터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생성의 AI를 더욱더 활용하는 방안들이 나올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성 AI 시장 자체의 종목군들도 계속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생성 AI가 결국에는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한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글에 특화되어 있는 AI 관련주들이 좀 더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에 따른 뭐 한글 컴퓨터라든지 또는 이스트 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강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AI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좋은 움직임이 보였던 것이 이제 통신 장비 관련해 가지고, 왜 통신 장비가 뜨냐면 첨단 모빌리티를 하려면 통신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엮여 있는 것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미국에서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부분 자체, 국내에서도 삼성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슈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로봇 관련된 이슈도 우리가 한번 오늘 체크를 한번 해볼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또 볼 수 있는 것이 최근에 다시 한번 또 뜨고 있는 것이 AR, 그리고 VR, 그러니까 XR, 이제 우리가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리고 확장현실 관련된 부분들, 자,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되고 있다. 뭐 나머지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한 것들이 이제 첨단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생성 AI 이런 것들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에서 그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움직였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뭔지 한 분야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시다시피 지난주 로봇주들이 대단히 좋은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 상승세를 보이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 역할을 했는데,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이슈를 붙이면서 움직였는데 사실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로봇은 이제 감속기라고 해서 감속기, 구동기, 자, 그리고 이제 제어기, 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감속기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몸으로 따지면 관절에 해당하는 거고, 구동기는 이제 움직임 자체,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제어기는 말 그대로 이제 두뇌, 뭔가에 대한 이렇게 이제 명령 하나를 하는 두뇌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게 감속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종이컵을 잡을 때 관절의 꺾임과 그리고 그 딱딱한 뭐 스마트폰 같은 걸 잡을 때에 대한 이런 강도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로봇에게는 이런 강도에 대한 전달을 정밀하게 제어해주는 역할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감속기가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가율을 따지더라도 감속기가 약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로봇 한 개를 만들 때. 그래서 이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좋고, 또 한 가지 키워드는 바로 이제 대기업과에 대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들이 또 강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은 이제 감속기 관련된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에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던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대로 그러면 끝날 것인가? 그건 아니죠. 추가적인 부분의 변화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표님 또 감속기 기업이나 대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SPG라고 해서, SPG는 이제 대기업 관련된 이슈가 있고 또 감속기 관련 이슈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감속기 국산을 이뤄냈던 기업인데 현재 이제 바닥에서 다시 한 번 더 돌려내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양상들이고, 지난주도 좋았던 게 이제 SBB테크. 자, SBB테크도 마찬가지죠. 현재 이제 바닥을 찍고 바닥에서 돌아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보다시피 240선과 480선 밑에서 존재할 때는 뭐다? 저평가되어 있는 낙폭과대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강한 반등세를 붙인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강한 반등세를 붙이면서 상한가도 한번 가는 모습도 보여줬다라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T-로보틱스 자, T-로보틱스 이런 기업들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바뀌어 나가는 흐름들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서비스형 로봇입니다. 요거는 이제 직접적인 감속기를 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서비스형 로봇, 우리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전일 급등 이후에 조금
뭐 조정폭은 좀 나왔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왜냐하면 시장은 현재 낙폭과대에 대해서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우리가 이제 뭐 티라 유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이제 SK와 또 관련이 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흐름들인데, 우리가 또 LG와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로보티즈, 자, 그죠? 로보스타, 자, 이런 기업들도 이런 아직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당히 상승폭이 컸지만 다른 여타의 로봇주들은 상대적으로 아직 덜 올랐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덜 올랐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순환매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유로메카, 이 유로메카도 보면 감속기 국산화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조금씩 넘어가는 자리들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신고가를 더 갈 것이고, 나머지 로봇주들도 따라서 함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자, 삼익 THK 이런 기업들은 거래량이 많은 기업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왜 봐야 되냐면, 삼익 THK의 계열사 중에 삼익 HDS라고 있습니다. 삼익 HDS, 우리가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이 HDS사가 삼익 HDS가 있고 그냥 HDS가 있습니다. HDS사가 전 세계에서 이런 감속기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일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과 지분 투자를 같이 해서 국내 유통 판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제 삼익 HDS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계열사 빨로 지금 바닥에서 조금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는 흐름을 보여줬다 정도,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때 많은 거래량이 나오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바닥을 확인하고, 그죠?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을 붙였잖아요. 이번 흐름은 의미를 둘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우리가 국내에서 이제 청소기 로봇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에브리봇이나 또는 이제 유진 로봇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흐름 자체가 그 생활 서비스형 로봇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감속기 관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뭐랄까 이제 따로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다는 거. 지금 현재는 이제 감속기와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쪽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 중에 대표님 조금 안정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은 없을까요? 그렇게 또 궁금해하신 부분은 엠노는 우리가 이제 앞서 감속기 부분, 그리고 구동기, 제어기,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했다, 그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안에서 얘는 제어기, 우리가 이제 두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이 바로 이 엠노입니다. 엠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예요? 바로 삼성 SDS죠. 그래서 그 삼성 SDS와 또 관련되는 기업이 또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지분 관련된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 엠노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강하게 한번 뽑아낼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뭐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현재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신고까지 흐름도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상방에 있는 고점을 한번 강하게 돌파하는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미 이제 돌파는 나왔다고 봐야 되죠. 돌파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강하게 한번 뽑아내더라고. 그래서 지금 엠노도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을 좀 봤다면, 지금 우리가 이슈가 좀 됐던 것이 보면 드론 관련해서 이제 방산주들이 반등이 다 나왔어요. 지금 보면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죠? 또는 지금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뭐 제이시언 시스템 이런 것들도 반등을 대부분 다 붙이는 모습들이었는데, 자, 드론 관련된 이슈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것들은 보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핵심적인 이슈를 좀 갖다 붙이기에는 이제 드론은 또 방산과 또 엮이다 보니까 조금 제한적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조금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모빌리티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모빌리티라면 결국 이제
우리가 인포테인먼트가 확대되는 부분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자율주행 이슈가 있다 그죠. 그러면 이런 모빌리티에 관련해 가지고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도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제 퓨런티어 이런 기업들도 이제 바닥에서 흐름 자체 넘어 가지고 가는 움직임들을 꾸준하게 나타내고 있는 양상들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강세를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 상한가랐던 저희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 유니캐스트. 자, 요거는 이제 자회사가 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그러니까 이제 딥러닝 하는 AI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영상인식을 하는 자율주행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주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강하게 한번 좀 튀어 올라오는 모습들인데 지금 이렇게 상한가를 장중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이쪽의 테마, 이쪽의 트렌드가 시장에서 강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율주행 이슈 자체도 쉽게 꺼질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현재 유니캐스트도 이게 여러분이 보시는 이 선이 3일선입니다. 3일선임에도 불구하고 떠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라닉스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도 지금 죄송합니다,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뭐 텔레칩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죠, 조금씩 계속 돌아서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이슈가 시장에는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큰 종목으로는 이제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도 지금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다는 것도 참고를 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개별적인 종목으로 자율주행 또 볼 수 있는 종목이 이제 라이콤, 이런 것들도 보면 종목은 좀 작지만 대신에 이런 종목군들은 주봉과 월봉 자체가 매집이 이루어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이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게 분포가 되는데 이 매물대만 뚫어낸다면 그때는 강하게 급등으로 바뀔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라이콤 같은 기업들도 한번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이제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이제 종목군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대부분 계기판이 요즘 이제 디지털화가 되어서 나오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계기판이 눈금 자체가 이제 그냥 아날로그 일식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계기판도 이렇게 이제 크게 디지털화 되어서 나오고 하죠. 그러면 여기 신호들도 디지털화가 되는데 이런 이제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는 기업이 우리가 토비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토비스라는 기업이 이제 카지노용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는 기업인데 또 한쪽에서는 과거 이제 LG전자와 팍스바겐의 이제 인포테인먼트를 이제 납품을 했던 기업이 또 이 토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토비스가 이런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지금은 이제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토비스도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개다. 이런 것도 이제 시장이 많이 알려지는 종목은 아니니까 우리 유튜브 보시는 시청자분들, 빨간주식 여러분들이 먼저 선점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성 AI는 계속 그 방송에서 추천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추천되는 종목군들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중요한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한글에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봐야 된다. 그러면 3총사가 있다 했다 그죠? 한글 컴퓨터, 이스트 소프트,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폴라리스 오피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이제 번역 플랫폼을 봐줘야 돼요. 번역 플랫폼.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한글 컴퓨터라든지 또는 지금 우리가 이스트 소프트 이런 것들이 한 번씩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쉬었다 다시 한 번 더 지금 올려내는 흐름들인데 어때요? 죽지 않았다 그죠? 흐름 자체가 살아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도 추천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추천이 많이 나올 때는 저는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제가 모토가 뭐예요? 급등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이제 트레이딩으로만 좀 접근 한번 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나 지금 보면 이제 이스트 소프트 이런 그 한글 컴퓨터 한글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본다면 이제 플리토, 이 플리토 같은 기업들도 이제 번역 플랫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글에 대한 베이스다 보니까 한글이 보면 영어에 대비해서 데이터 크기가 약 9배 정도가 더 커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이제 한글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주가적인 부분도 한번 강하게 바뀔 수 있는 흐름들이니까 이런 이제 플리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AI 관련돼서 이제 조금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마음 AI 정도는 여러분들도 조금 참고를 좀 하셔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CES 관련돼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끝이 없어요. 사실 그만큼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신기술 관련된 부분에서 저도 항상 앞선 트렌드를 전달을 해드리다 보니까 저도 그 신기술 관련해서 많이 알고 있고 이런 얘기가 또 재밌기도 하고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실제로 제 유튜브에도 이런 신기술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가 특집으로도 많이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 정보들 다시 한번 좀 체크를 좀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디지털 헬스도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크게 급등, 작년에서 엄청난 급등을 보였던 이제 루닛 또는 이제 뷰노, 딥노이드 이런 것들도 보면 최근에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그 부분 자체에서 국내에서 빠져있던 이런 기업들도 다시 한 번 더 바뀌어 나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 올라오는 양상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도 다시 한 번 더 지켜봐줘야 된다. 현재 중요한 것은 낙폭과대에 대한 점진적인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의료 AI, JLK, 딥노이드, 뷰노, 루닛 이거는 이제 과거 2024년도 엄청나게 달렸던 기업들이죠. 그럼 이런 기업들은 한 번만에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 내고 팔자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를 시작할 때 제가 이제 부산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미래 주식이 현실이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제시를 해드렸고 마찬가지로 이번 2025년도 핵심 키워드는 바로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경제 지표도 좋지 않고 거기에 임금 빼고는 다 오른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정치 불확실성도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대선이라는 키워드를 또 시장에서는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선이라는 키워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뭔가에 대한 기대감 이런 많이 확대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장이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바뀔 수 있다.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시장은 가지고 있다고 봐요.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게 주식이거든요. 뭔가에 대한 될 것이다. 뭔가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이게 정말 성공하면 우리는 엄청 큰 돈을 벌 수 있어 라는 어떻게 보면 욕심과 탐욕 그 사이에 있는 그 갈증을 해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주식이에요. 그 원초적 본능을 자극시키는 게 주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2025년도 지금 당장은 안 좋지만 우리는 좋아질 수 있어 라는 그런 희망, 그런 희망이 2025년도 전 핵심 키워드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오히려 실적에 대해서 승부를 보는 기업들보다 이렇게 뭔가에 대한 혁신적인 기술 트렌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2025년도에 대박이라는 글자가 붙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기술에 대한 공부는 꾸준하게 자고 하시면서 트렌드를 잡아가시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즐겁게 주식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텔레그램으로 정보를 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QR코드를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또는 이 주소를 쳐서 들어오시면 또 무료 정보를 또 함께 공유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장중 또 자료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